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충북에서 25년 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신 분입니다. 지역 풀뿌리 정치에서 이제 국회로 입성하신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역구가 충북 청주시 청원구예요. 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곳에서 정말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지역 내 속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어요? 아무래도 25년 동안 제가 했던 활동이 저 혼자 산 게 아니라 네. 수많은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또 네. 불편한 것이 뭔지를 듣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지역의 문제가 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걸 그래도 좀 비교적 소상히 네. 알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입법 발의도 하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바쁘게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 청주 시민들이 22대 국회를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송재봉 의원님과 함께 인생책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가져오신 인생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언론인이자 앵커인 변상욱 앵커가 쓴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 어떤 책인지 만나보고 올까요? 40년 경력의 언론인 생활을 하며 약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사람에 대한 깊이 있는 애정을 담은 책,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 서로가 북돋으며 함께 걷는 공존의 길을 제시한 저자는 말합니다. 서로가 엉키고 얽히면서 우주가 된다고. 각자 도생이라는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나, 너, 우리를 알아가기 위한 사유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변상욱 기자가 쓴 에세이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 에세이다 보니까요 워낙에 좀 쉽게 읽히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굉장히 따뜻한 글이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내용이 굉장히 몽글몽글하면서 정말 이 밑줄 긋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이 총 3편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근데 각 장의 소제목을 이렇게 더하면 좀 하나의 문장이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인정하는데 인색하지 않으며 우리를 위한 사유를 멈추지 않는 길. 저는 이 글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강한 사람보다 강하고 약한 사람보다 약한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네, 이 변상욱 기자님이 사실 약간 그런 어떤 삶의 행보를 살아오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초원의 주인은 사자가 아니라 풀뿌리다. 그러니까 되게 몽글몽글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드러운 문체 속에 안에 내용들은 심지 있고 굳세고 튼튼한 내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글을 봤을 때 되게 읽으면서도 좀 뭔가 힘이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글이었어요. 우리 의원님께서 이 책을 특별히 인생책으로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우리 변상욱 작가가 네. 저에게 직접 이렇게 사인을 사인이네요. 해주셨거든요. 네. 송재봉님, 늘 스스로에게 빚으로, 이렇게 빛으로. 글을 써주셨는데, 이분이 이제 초계변 씨인데 네. 이분들이 제 지역구가 있는 그 청원구 내수 네. 읍지역에 네. 아주 집성촌을 이루고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 이분들 친척들도 거기 있고, 아, 그렇군요. 고향도 또 이 지역이고,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책 속에 많이 네.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야기도 있고, 네. 어릴 때 본인이 갔던 그 사찰에서 느꼈던 이야기도 있고, 동네에서 놀던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저 이제 인간적으로도 친숙하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선정한 건 아니고 책 내용이 좋습니다.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상 각박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네. 그런 좀 새로운 관점과 인식을 잊어먹지 말라. 네. 뭐 이런 의미가 이 책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송재봉 의원님께서 선정해 주신 인생책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우리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의미를 좀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 책에서 말한 우분투 정신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우분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 책 속에도 있는데 네. 당신이 있으니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생과 배려와 공동체에 대한 정신이 우분투 정신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책 속에 보면 정말 그 아이들을 경쟁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스스로가 뭔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연구자나 관찰자가 역으로 인생을 배우고 깨우치는 과정이 또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분투라고 하는 정신은 어쩌면 우리 민족으로 보면 둘의 정신도 좀 비슷한 거죠. 우분투는 아무도 뒤처져 낙오하지 않고 누구도 패배자로 남지 않고 어느 한 사람 목마르고 굶주린 채 버려지지 않는 사회를 지향한다. 저는 이런 사회가 되면 좀 좋겠다. 어쩌면 또 정치인들이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관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우분투의 내면화와 실천은 그냥 전해 내려오니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다. 먼저 헝클어진 현실을 성찰해야 하고 돈과 욕망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음습한 욕망과 경쟁의 흐름에서 함께 조금씩 벗어나자는 결의와 동조가 필요하다. 물론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한다면 우리는 늘 목마르고 늘 위태로우며 늘 혼자 아닌 혼자일 것이다. 지구촌은 그렇게 공멸의 길을 걸어 끝에 이를 것이다. 세상 누군가의 목마름은 우리 모두의 목마름이다. 저는 이 구절이 상당히 좀 다가왔고요. 나날이 불평등과 빈부격차와 여러 가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결국은 지향해야 가야 할 그런 사회의 모습과 미래, 이 꿈을 또 잊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분투 말씀하셨지만 아프리카 아이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재밌던데요. 그게 이제 우분투 그 예시로 아프리카의 어느 문화인류학자가 부족을 연구하려고 들어가 있었는데 네. 아이들한테 뭐 경쟁을 좀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지고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과일 바구니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서로 막 경쟁해서 먹으려고 할 줄 알았더니 손을 잡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먹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니네 왜 손을 잡고 달리냐 그랬더니 나 혼자만 먹어서 나머지는 슬픈데 내가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느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분투 정신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시를 보고 아프리카로 이사를 가야 되나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배우면서 네. 토끼의 게으름과 거북이의 꾸준함과 끈기, 성실함. 결국은 승자, 누가 승자가 되느냐, 누가 이기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해왔었는데 거북이가 가다 잡으면 토끼 깨워서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저는 뭐 이게 지금 저출생 문제도 결국은 이 너무 과한 경쟁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번 실패하고 나면 이게 재기가 안 되는 사회잖아요. 패자부활전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실패한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재충전하고 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자는 이 청년 혁신가들이 만든 마을도 있기도 한데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눈물을 흘리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응원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우리 사회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 제목이요.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 아내와 걷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두 분의 걷는 스타일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변 기자님은 사람 속에 걷는 걸 좋아하고 아내분은 숲길이나 이런 자연을 걷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는 가장 가까운 상대일 수 있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너도 나랑 걷는 법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원님도 어떠실지 궁금해요. 아내분도 어떤 분인지 어떻게 만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비슷한 분을 만나셨나요? 많이 다르죠. 달라요. 저는 그 우리 변상욱 작가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는 혼자 숲길을 걷는 걸 좋아하고 오히려 저희 아내는 사람 속을 걷는 걸 좋아하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에 반한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창시절에 대학교 4학년일 때 네.
1학년 신입생의 그 오리엔테이션에 네네. 왔는데 귀여웠겠다. 굉장히 활달한 거예요, 성격이. 네. 그래서 저는 참 성격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제가 좋은 마음으로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가까워지고 다가오더라고요. 안 헤어지고. 대단한 대단하시다. 인연인데요. 첫사랑이신 건가요, 그럼? 그렇죠. 오, 네. 와. 제가 보면 의원님을 굉장히 많이 응원해 주시고 완전 동지 역할을 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제가 제 휴대폰에 네. 왜 이렇게 그 아내를 왜 여러 가지로 적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동반자라고 해놨어요. 동반자. 기는 나의 동반자, 그렇죠. 동반자로 해놓으셨구나. 근데 네.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경제적으로는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했는데 아내분이 좀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을까요?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래요? 네. 우리 사회가 시민운동가로, 특히 시민운동 활동가로 산다고 하는 게 네. 사실 경제적인 여유나 풍요는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뭐 가정에 보태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본인도 이제 사실 대학 시절도 그렇고 결혼 직후에는 그 여성단체 활동도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관심이 많았는데 네. 사실 저 때문에 포기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이 둘을 또 온전히 거의 책임지고 이제 키워야 됐으니까 네. 고생을 많이 했죠.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아내한테는 짐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분이 아우 남편한테 그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제 우리도 실속 차리면 안 될까? 이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야, 훌륭하신 분이다. 그 남편의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네요. 그럼 의원님 이렇게 사모님 계속 고생만 하셨으니까 이렇게 카메라 보시고 이렇게 영상 편지 쓸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아, 네. 부드러운 BGM이 깔릴 겁니다, 네. 음악이. 평소에 네. 표현 많이 하세요. 제가 그 강원도 정선 시골 출신이라 오늘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죠. 그래요. 아, 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나 만나서 늘 좋은 일만 있었다기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참아주고 우리 가정이 정말 튼튼한 울타리가 되고 또 건강한 가정으로 나나 또 당신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성장시켜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남편으로 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네. 그때 아유. 사랑해. 사랑해. 잘하셨어요. 중요한 걸 까먹었네. 아, 그러게요. 자, 우리 송재봉 의원님과 함께 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길 위의 재봉이입니다. 왠지 되게 귀여운 만화 네, 느낌이 나네요. 영화에 그 있잖아요. 맨발의 기봉이도 떠오르고.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친근한 제목이 바로 의원님께서 시민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블로그의 시리즈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제가 2022년에 네. 지방선거 때 청주시장 후보로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좀 쓰리고 아프긴 네, 했는데 그렇죠.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이게 자기 성찰의 과정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거 과정에서 제가 되짚어 보니까 정말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직접 좀 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다양한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의 이야기를 좀 듣고 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좀 새롭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게 됐고 이름은 얘기대로 길 위의 재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민 인터뷰를 쭉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히려 반응이 좀 좋았어요. 이게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실제로 그 글들을 엮어서 책을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똑똑똑 송재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47분과의 인터뷰를 담은 책을 또 내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참 뭐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저희 지역구가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농촌 지역의 한 이장님을 이제 이분은 그 친환경 농업을 하는 이장님이신데 그 이장님은 스스로 자기가 친환경 농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을 공동체 마을로 만들어가는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우와. 멋있다. 그래서 제가 그 요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제 호수아비 축제를 가을에 하거든요. 정말 그 체험 코너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동네를 찾아온 분들이 3, 40대의 젊은 사람들이고 다 아이들 손을 잡고 온 거예요. 와. 그래서 그 마을 자체가 하나의 그 프로그램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60이 넘으신 어떻게 분이신데.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을을 바꾸고 그래서 마을의 어떤 그런 활기를 네. 좀 만들어가는 이제 뭐 그런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자면 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단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자체든 국가든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좀 연결해서 극복해야 될까 이런 과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키워드 제목 같이 우리 네. 의원님께서 또 걷는 거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의원님의 이제 지역구인 청주 이 네. 걷기 운동길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가볼 만한 곳 한 개만 좀 추천해 주세요. 한 개만요? 많은데? 여러 개 좀 추천해 주세요. 우리 가보고 싶어요. 그 청남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벚꽃 명소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거기가 벚꽃 명소구나. 청남대가 정말 그 둘레길도 명소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네네. 들어오면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곳은 청남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네. 그 대청호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게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네. 모습. 특히 겨울에 가면 더 멋있고요.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길은 이제 무심천. 청주를 가로지는 무심천변에 최근에는 이제 조경도 되게 다양하게 해놓아서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네. 특히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죠. 그 길 가면 재봉이 만날 수 있네요. 예, 수많은 제공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정말 네. 정말 오갈 데 없이 이거 완전 충청도 토박이다. 네.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분명하다. 네. 누가 안 그리워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아까도 살짝 나왔어요. 다른 지역 출신이라고. 강원도 오라고. 그래요? 제가 강원도 정선, 아, 정선이래요. 화면 몰운리라고 하는 곳인데 몰운리. 예, 오. 그 동네 지명이 두 가지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나는 너무 경관이 아름다워서 구름도 머물다 갈 만큼 구름도 온디. 또 하나는 산이 너무 높아서 구름도 쉬어가야 될 만큼 아주 고지대. 완전 산골인가 봐요. 그럼요. 제가 그 태어난 집에서 그 초등학교까지 그 걸어서 1시간 좀 넘게 걸렸어요. 진짜 머네요. 근데 거기가 과거에는 이제 포장도 안 돼. 네. 그런 옛날로 신장로라고 하는 그걸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녔죠. 산골 소년의 풋풋함이 거기서 이제 체화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등하굣길이 네. 그냥 학교 가는 길이 아니라 그게 뭐 놀이와 또 가끔은 학교 가기 싫을 때는 중간에서 이렇게 네, 땡땡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땡땡이를 쳐도 걸리지 않을 만큼. 부모님도 땡땡이도 쳐보신 거예요? 그렇죠. 이야. 그런데 몰라요, 부모님들이. 아니, 구름도 쉬어간다는데 애도 쉬어가야죠. 학생도 좀 쉬어가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술래잡기도 하고 말뚝박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야. 그러니까 그런 정말 재미있는 아, 이제 너무 행복하셨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철 장마가 지면 제일 좋았어요. 왜요? 장마가 지면 큰 저희가 학교 가는 길에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네. 나무다리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못 가는 어쩔 수 일주일 아이고, 학교를 못 어떡해. 가는 거예요. 이야. 시야가 12개. 아유, 네. 근데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나고 자라셨는데 청주에서 대학교 이후부터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뭐 제2의 고향이 청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청주와의 인연이 굉장히 뭐랄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연이길래 그럴까요?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청주대로 오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입학원서도 내고 뭐 와서 면접도 보고 갔는데 네. 합격 통지서가 안 와요. 어떡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동네에 있는 친구하고 둘이 같이 냈거든요. 네. 그 친구하고 둘이서 네. 언제 합격 발표인지는 모른 채로 우리 그냥 놀러 나가자 이러고 학교를 왔어요. 네. 학교를 찾아와서 정문 앞에서 이게 있더라고요. 네. 그 명단을 보니까 합격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등록금 납부일이 내일인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떡해요. 근데 그 당시 우리 집에 전화가 없었어요. 아이고. 어떻게? 전화는 동네의 그 이장님 댁에 한 대만. 그래서 이 전화가 가면 이장님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우리 재봉이가 내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방송이 나가요? 그래서 그게 제가 상상이 되니까 창피해서 전화를 못한 거예요. 아이고, 안 돼. 못했어요. 어떡해요, 그러면. 그래서 포기했죠. 등록을요? 네, 그리고 이제 친구랑 하룻밤 잘 놀고 집에 갔어요. 너무 해맑다. 너무 걱정스럽게 해맑다. 근데 그렇죠? 집에 갔더니 아버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 어쩐 일이냐고 어떻게 했더니 아버님이 등록금 내러 청주로 가셨대요. 아이고야. 제가 오던 날 통지서가 집으로 온 거예요. 아이고야. 다행이네요. 그래서 제가 이 포기한 학교를 우리 또 아버님 덕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안 그랬으면 제가 그 정선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부로 잘 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이분은 언제 쉬지? 못 쉬어, 못 쉬어. 아우 안타까워요, 그죠? 너무 바쁘셔서 그동안 못 쉬신 것 같아서 네. 제가 권진영의 휴게소 시간 네. 결정 OS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자, 쉬라고 하시고 또 숙제를 주시면 정말 그냥 릴렉스하게 네, 이것만 편하게 드시면 하시면 돼요. 됩니다. 네. 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국회의원보다 청주시장이 됐다면 청주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아있다. 하나, 둘, 셋. 아, 정말요?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도전을 한 건데 그 단체장은 굉장히 구체적인 일을 구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의 문제를 마음 먹으면 당장 눈에 보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있죠.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편, 아버지로서 점수를 준다면 70점은 넘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진짜요? 왜 이쪽에서는 이렇게 야박한 점수를 주신 거예요? 제가 사실 가정을 네. 충실하게 돌보거나 책임 있게 역할을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바쁘셔서요? 예. 막 나중에 아빠가 하도 안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러지는 않았죠? 그 어릴 때 네. 우리 동서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이 오늘 와서 우리 딸이 어린이집에 와서 네. 어제 저녁 우리 아빠 들어왔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아이고야. 뭐 하는 분이신가 했겠어요, 선생님이. 그래, 그 얘기를 와서 되게 웃으면서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진 의원에 비해서 목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초선 의원이시지만 나는 눈치 안 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나, 둘, 셋. 아, 정말요? 네. 이렇게 순해 보이시는데 그러게요. 화 한 번 안 내실 것 화를 같은데. 내실까 걱정스러운데 어떠세요? 제가 그 시민운동할 때는 네. 그 굉장히 원칙주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그 행정 관료나 공무원들이 네. 저를 매우 싫어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타협이 잘 안 되기도 하고 진짜요? 찔러도 잘 바늘이 안 들어간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와는 제가 좀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 있잖아요. 웃으면서 때리는 사람. 무서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시간을 멈추고 싶은 순간이 있다? 하나, 둘, 셋. 어떤 순간이에요? 아무래도 어머님과 관련된 추억이에요. 근데 이게 저희 어머님이 늘 좀 아프셨어요, 사실은. 그 고등학교 이후로는 제가 늘 어머님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도 해서 간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에 정말 이제 어렵게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시고 일시 회복이 되셔가지고 저희 집에를 오셨었는데 어머님이 막 억지스러운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왜 이렇게 상식에도 맞지 않고 뭐해도 제 기준에 볼 때는 그래서 어머님 좀 말 그만하시라고 이제
막 제가 좀 면박을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 3일 있다가 어머님은 이제 집으로 가셨고 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입원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속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어쩌면 하늘이 주신 건데 그 시간을 제가 너무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다정하게 품어드릴 걸 이런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리고 더 좀 귀 기울여서 그 얘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좀 들을 걸. 왜 그걸 못 참고 내가 중간에 말을 자르고 면박을 주고 또 내 이야기를 막 하고 이랬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납니다, 지금도. 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송재봉 의원님의 솔직한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님도 지금의 송재봉 의원님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실 거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함께 살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일상을 바꾸는 생활정치입니다. 당선 소감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를 꽃피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생활정치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일상적 삶을 바꾸는 정치가 생활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려면 저는 참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시민이 참여해야 바뀌거든요. 그래서 행정도,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서 그 속에서 결정이 돼야 되고 정치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참여의 기초에서 의사가 결정되는 정치가 생활정치의 출발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정치가 되려면 순환과 공생의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소수는 잘 살고 그리고 소수의 경쟁력 있는 사람만 잘 되고 그런 기업만 잘 되고 그렇지 않고 경쟁에 처진 데는 도태되고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상생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가 그런 순환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그렇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혁신이 끝없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고 그래야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오늘 인생책으로 가지고 오신 두 사람이 걷는 법에 대하여를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걷는 것, 도보 여행을 제가 좋아한 이유는 나란히 걸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등산은 혼자 종으로 서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만 걷는다고 하는 건 옆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주변의 숲과 풀과 대화하고 그러면서 함께 나란히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뭐 다양한 문제, 가정사, 대소사 이야기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걷는 거라고 보는데 이 책도 그런 것을 이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를 보다 그 수직적이거나 경쟁 중심이 아니라 좀 수평적이고 협동과 연대의 가치에 기초해서 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다. 뭐 그런 좀 다양한 생각 속에서 이렇게 좀 추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의원님은 이름부터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거든요. 재봉사예요. 국민을 위한 재봉사. 그래서 뭐든지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깨끗이 좀 리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원님이 되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국민의 재봉사? 네, 정말 예. 아, 그래요? 역시 다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시안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려요. 인문 에세이가 가지는 좋은 점 세 가지가 있으면 좋은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지식과 의지, 메시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감성,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감성. 이 책에 그런 걸 다 가진 책 같아요. 요즘에 뭐 힐링이라든가 철학자의 말 그런 에세이도 많이 있지만 네. 언제나 가장 울림 있는 건 그 실천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선배의 말이거든요. 그 좋은 선배를 만날 수 있는 책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인생 책방 함께 하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삶에 대해서 그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하지 못한 또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 스스로에게 위로와 위안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세상은 느리지만 결국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낙관적 희망을 가지고 좀 주변도 살피고 이웃도 돌아보면서 함께 좀 여유롭게 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길 위에서 늘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함께 걸을 만한 정치인이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